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5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주차 강의는 지난 14주차에 이어서 모스펫 소자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라지 시그널 모델과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스펫에 대한 공부를 마친 후에 모스펫 기반의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펫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고 3터미널 소자라고 했죠.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소스는 캐리어를 공급하는 곳, 드레인은 캐리어를 모으는 곳, 게이트는 캐리어 플로우를 조절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명칭에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부분은 요 게이트 부분을 이렇게 잘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게이트 이쪽 메탈, 그리고 여기에 인슐레이터 옥사이드, 그 다음 세미컨덕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는 얘기가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커런트가 이 게이트의 필드에 의해서, 필드 효과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명칭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게이트의 전압을 조절해서 필드를 컨트롤하고 이를 통해서 전류를 흘려줬다가 안 흘려줬다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스위치나 증폭기로 사용을 한다고 했고, 대부분 증폭기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펫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고요. N채널 모스펫과 P채널 모스펫이 있는데, N채널 모스펫은 이제 소스와 드레인이 N타입으로 도핑된 경우가 되겠고요. P채널 모스펫은 소스와 드레인이 P타입으로 도핑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모스펫에서 게이트 부분을 자른 영역이라고 했죠. 모스 캐패시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세마이컨덕터와 인슐레이터 경계, 여기죠. 여기에다가 어떤 상태를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캐리어를,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캐리어를 이제 이동시킬 수 있냐 없냐를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모스펫 소자의 전체적인 구동 원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위에부터 살펴보면요.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경우는 문턱 전압보다 게이트 전압이 낮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높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이 왼쪽 경우를 살펴보면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은 경우에 여기에 인슐레이터죠. 여기에 인슐레이터고 여기가 세마이컨덕터죠. B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자, 요 인슐레이터와 세마이컨덕터 경계 사이를 자세히 보면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B타입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N 플러스, 여기는 P, N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드레인에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캐리어, 즉 일렉트론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N 플러스, 여기는 P, N 플러스이기 때문에 캐리어를 흘려주지 못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보다 높게 만들어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냐면 여기 경계 사이에 인버전 레이어라는 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인버전 레이어면 일렉트론이 모여있는 어떤 층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드레인 전압을 소스 전압보다 높게 해주면 캐리어가, 일렉트론이죠, 여기서는 일렉트론이 여기에 보이는 인버전 레이어를 통로로 활용해서 드레인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런트를 흘려주게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즉 드레인 전압과 소스 전압 사이에 전압차가 작을 경우에는 드레인 커런트가 드레인 전압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비례 상수는 GD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간단하게 L분의 W 곱하기 μN 곱하기 QN이라고 했습니다. QN은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Q는 CV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COX 곱하기 전압 VGS-VTH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Q는 CV라는 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점점점 증가시켰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알아봤었죠. 보시면 처음에는 드레인 전압이 인가하면 인가할수록 드레인 커런트를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형상을 보입니다. 위에 나타나 있는 이 설명과 일치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드레인 전압을 점점 증가시키면 여기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차가 커지기 때문에 캐리어가 더 많이 흘러서 전류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증가를 하는 현상이 나타내다가 자, 드레인 전압이 특정 전압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 게이트와 드레인 정션 사이에 있는 인버전 레이어의 두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사이의 전압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 인버전 시킬 수 있는 전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점 커런트량이 감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 상태에서 드레인 전압이 VGS-VTH 값과 같아지게 되면 자, 드레인 전류는 맥시멈 값을 가진다고 했었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쪽 끝 영역에서 인버전 레이어 차지가 존재하지 않는 포인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핀치 오프 포인트라고 한다고 했고 이 끝부분에 그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때 커런트량이 최고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드레인 전압을 더 인가하게 되면 드레인 전압과 게이트 전압 사이에 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고 특정 전압으로 고정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VDS, 세츄레이션이라고 했고요. 이 값은 VGS-VTH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서 드레인 전압을 인가하면 인가할수록 이 핀치 오프 포인트가 점점 소스 쪽으로 다가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영역을 핀치 오프 에어리어라고 하고 이 영역에서 커런트를 흘리는 메커니즘은 엘렉트릭 필드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했죠. 그러면 커런트량이 드레인 전압의 인가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커런트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명식을 붙이고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L분의 W μN COX 곱하기 VGS-VTH 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모스펫이 구동을 한다고 했었고 결국에는 드레인 전압과 드레인 커런트를 각각 X, Y축으로 놓고 특성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해서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드레인 커런트가 변하는 영역, 그리고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드레인 전압과 무관하게 일정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스펫은 이렇게 그가 두 가지 동작으로 구동을 시키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로 모스펫을 활용한다면 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소자를 동작시켜서 회로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던 부분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드레인 커런트가 드레인 전압과 상관없이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 소자를 제작을 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게 일정하지가 않고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 여기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 핀치 오프 즉 차지량이 0이 되는 포인트라고 했죠. 이거 인버전 레이어에서 차지량이 0이 되는 포인트가
점점 소스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스 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L 값이 줄어들죠. 게이트의 채널 랭스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L 값은 VDS VD Saturation, 여기서 VD Saturation은 VGS VTH죠. 이 값에 비례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수식에서 이 L 값이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를 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이제 수식적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1 플러스 람다 VDS를 곱해져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람다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드레인 커런트가 일정해야 되죠. 드레인 전압에 상관없이. 하지만 실제로는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핀치오프 영역이 점점 소스적으로 다가가고, 이로 인해서 채널 랭스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드레인 커런트가 VDS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모스펫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얼리 이펙트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커런트가 일정한 값을, 특정 이제 바이어스 포인트에서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일정한 전류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똑같은 현상이라고 했죠. 근데 차이점이, 자, BJT에서 얼리 이펙트는 우리가 조절하기 힘든 파라미터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팩터는 우리가 충분히 회로 디자인을 할 때 상쇄시킬 수 있다고 했죠. 채널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고 했고, 채널 길이가 짧으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를 주려면 긴 채널의 소자를 만들면 된다고 했었고요. 다음으로 트랜스컨덕턴스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GM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고요. 게이트 전압이 변할 때 드레인 커런트가 얼마나 변하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트랜스 컨덕턴스는 모스펫을 앰플리파이어로 작동시킬 때, 성능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챕터 7에서 얘기를 할 거라서 그 부분은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GM이라는 파라미터가 중요하고, GM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M 표기 방법들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각각 LW라든지 VGS-VTH가 변할 때 GM이 어떤 거에 비례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도 다 요 수식에서 기인해서 결과를 얘기한 거였고요. 자, 바디 이펙트 얘기했었죠. 실제로 이제 모스펫이 3터미널 소자라고 했지만, 어플리케이션 실제 활용할 때는 바디라고 하는 서브스트레이트 영역에도 바이어스를 인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터미널이 존재한다고 했고, 이럴 경우에 소스를 그라운드가 아니고 좀 더 높은 전압을 활용한다고 했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VTH라는 문턱 전압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VTH 문턱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공정을 바꿔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 없이 문턱 전압을 바꿀 경우에는 이렇게 바디 이펙트라는 효과를 사용한다 라고 했고,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언급 정도만 했었죠. 자, 이 앞전 슬라이드들은 우리가 지난주 학습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한 겁니다. 모스펫의 구조라든지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우리가 모스펫을 이용한 회로 설계 그리고 해석에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크게 회로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모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라지 시그널 모델과 스몰 시그널 모델인데, 자, 라지 시그널 모델과 스몰 시그널 모델의 개념은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에서 사용했던 개념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라지 시그널 모델은 모스펫에서 게이트 전압 변화량이 크게 나타날 때
드레인 커런트 변화량도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스몰 시그널 모델은 그 변화량이 작아서 원래는 리니어하지 않지만 리니어하게 취급할 수 있게 되는 포인트로 굉장히 작아졌을 때 직관적으로 회로 해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라지 시그널 모델을 살펴보면, 라지 시그널 모델은 처음에 여기 조건이 붙었죠. 게이트 전압이 무조건 문턱 전압보다 클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동작 영역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정도의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VDS,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 값에 따라서 모스펫은 크게 3가지 정도의 라지 시그널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자, 첫 번째는 VDS가 굉장히 작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VDS가 VGS-VTH보다 엄청나게 작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라이오드 영역에 있을 때 VD 세츄레이션이라는 게 맥시멈 드레인 커런트를 가지는 포인트죠. 그리고 이 영역을 기준으로 세츄레이션 영역과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요거는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을 할 때 회로 모델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있을 때 회로 모델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3가지 모델에서 공통점을 살펴보면, 자, VGS 사이에 오픈 서킷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오픈 서킷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게이트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0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0이냐? 모스펫 구조에서, 자, 여기가 실리콘이고요. 여기에 뭐 옥사이드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메탈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게이트죠. 게이트인데, 자, 이쪽으로 커런트가 흐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슐레이터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커런트가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금 오픈 서킷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 VDS가 VGS-VTH보다 엄청나게 작을 때 우리가 R-ON이라는 저항으로 드레인 전류와 드레인 전압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R-ON이라는 저항을 통해서 회로 모델을 구현을 한 겁니다. 이때 R-ON은 μN COX LW, L분의 W 곱하기 VGS 마이너스 VTH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R1이라는 저항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가면, 자, 커런트가 전압원에 영향을 받죠. VGS라는 전압원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압원에 영향을 받는 전류원을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ID 트라이오드 영역에 동작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 자, 수식을 살펴보면 μN COX L분의 W 곱하기 VGS-VTH 마이너스 2분의 VDS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지금 VGS뿐만 아니라 VDS에도 영향을 받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모스펫의 경우 라지 시그널 모델을 보면 똑같이 여기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커런트 소스가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커런트 소스를 잘 보면 2분의 1 μN COX L분의 W VGS-VTH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람다 V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 전류원도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에 영향을 받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요 뒤에 텀이 붙은 이유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 텀이 붙은 거고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 텀을 제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VGS에만 영향을 받는 전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건이나 가정에 따라서 라지 시그널 모델을 바꿔서 적용을 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 시그널 모델은 지금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모스펫을 앰플리파이어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스몰 시그널 모델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스몰 시그널 모델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 입력 신호 VGS의 변화량이 굉장히 작아서 드레인 커런트가 굉장히 작게 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고,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VGS 전압이 변함에 따라서 바이어스 전류와 전압이 크게 변하지 않고 동작 영역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이제 VGS와 ID 사이의 관계식이 리니어한 수식을 갖지 않지만 이걸 굉장히 작은 변화량으로 보게 되면 리니어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몰 시그널 모델을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스몰 시그널 모델을 보면 자, 왼쪽에 있는 스몰 시그널 모델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면 여전히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는 오픈 서킷으로 표현을 했고요. 오픈 서킷으로 표현한 이유는 앞에와 똑같이 게이트 커런트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는 전류원을 넣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원은 GM, 트랜스 컨덕턴스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파라미터. GM과 VGS 곱으로 나타내지는 전류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표현된다. 그러면 이 RO라는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이렇게 드레인과 소스단에 추가가 되게 되고요. 이때 RO는 람다 ID분의 1로 표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값을 알려면 람다 값과 ID, 드레인 커런트, 바이어스 포인트 전류를 알아야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회로를 스몰 시그널 모델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회로 해석을 할 때 스몰 시그널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 후에 입력 변화량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후에 우리가 바이어스 포인트를 계산을 하고 이 바이어스 포인트로부터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들을 추출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GM이 되겠죠. GM을 추출하고 RO를 또 추출을 하겠죠. 추출한 다음에 이렇게 회로 모델을 그려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모두 N채널 모스펫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B채널 모스펫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채널 모스펫과 N채널 모스펫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소스와 드레인 부분의 도핑 타입이 다르다는 겁니다. N채널 모스펫은 아까 N타입이 도핑이 돼 있었죠. 반면에 B채널 모스펫은 여기 소스와 드레인이 B타입으로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도 N타입인 걸 알 수가 있고요. 회로기호도 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회로기호를 보면 화살표 방향이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방향이 커런트 방향을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소스는 캐리어를 공급하는 곳, 드레인은 캐리어를 모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홀이 여기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커런트 방향도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 단자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고요. 반면에 N채널 모스펫은 커런트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이렇게 표기가 됐었죠. 그 이유는 일렉트론이 여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할 때 커런트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 영역도 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드레인 커런트와 VGS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죠. 폴라리티가 반대가 된다는 거고,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스몰 시그널 모델은 P 모스펫이나 M 타입 모스펫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스몰 시그널 모델의 경우에는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GM이랑 RO 같은 파라미터가 좀 값이 다르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는 뭐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뭐 모빌리티나 세츄레이션 벨로시티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모델은 똑같이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B채널 모스펫의 커런트 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이점은 N채널 모스펫이랑 똑같지만 이 폴라리티가 반대죠. SD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원래는 N채널 모스펫에서는 VDS라고 했죠. 드레인 전압이 소스 전압보다 더 높았죠. 하지만 이 폴라리티가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수식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VD 세츄레이션 값보다
VSD가 작으면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고 하고, 이 값보다 VSD가 크면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런트 수식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다른 건 다 똑같고, 이제 모빌리티는 홀에 대한 걸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가 폴라리티가 반대가 되죠. 그리고 VTH는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그 이유는 N채널 모스펫에서는 VTH가 양의 값을 가지지만 P채널 모스펫에서는 VTH가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리티도 다 반대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폴라리티만 바꿔주고 다른 건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세츄레이션 커런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로 홀로 바꿔준 거, 그리고 요게 폴라리티만 바꿔준 게 다르고요. 이 절대값 씌워준 거랑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런트 수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CMOS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MOS 테크놀로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웨이퍼 기판에다가 NMOS랑 PMOS를 동시에 만들어줘서 뭐 회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키지 커런트라든지 이런 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CMOS라는 용어가 붙은 거고요. CMOS는 이제 Complementary MOS 트랜지스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기판에 이 NMOS와 PMOS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웨이퍼 기판은 P타입입니다. P타입 대부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NMOS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스와 드레인, 그리고 필요하다면 바디 부분에 이렇게 도핑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PMOS 제작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PMOS를 제작할 때 서브스트레이트가 N타입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도핑 기술을 이용해서 N웰이라고 하는 깊은 N타입 도핑된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웨이퍼 기판에서 NMOS와 PMOS를 동시에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 CMOS 기술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칩들의 대부분 사용되는 기술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트랜지스터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챕터 6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소자는 각각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그리고 MOSFET,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죠. 자, 이 두 가지 소자에 대해서 각각 지금 표로 정리를 해놨죠. 자, 이 두 가지 소자의 공통점은 앰플리파이어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 다 앰플리파이어로 적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고 했었죠. 근데 차이점을 살펴보면, 자, IV 특성이 차이가 있는데,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IV 특성이 익스포넨셜한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즉,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 변화에 대해서 커런트 변화가 익스포넨셜하게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베이스와 에미터가 포워드 PN 접합처럼 동작을 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커런트가 변화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모스펫 같은 경우는 쿼더릭 캐릭터리스틱을 보였습니다. 즉 VGS 게이트 전압과 소스 전압 사이의 변화에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이제 루트라는 경향성으로 변화를 보인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GN 값이 더 크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죠.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류 변화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하는 게 쿼더릭하게 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변하겠죠. 그래서 GM이 더 크고 앰플리파이어로 동작시켰을 때 그러면 게인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소자를 앰플리파이어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영역에서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 그 조건은 이렇게 VCB가 0보다 클 경우고요. 모스펫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VDS가 VGS-VTH보다 커야 된다고 했고요. 만약 이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앰플리파이어로 적용을 할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각각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세츄레이션, 모스펫은 트라이오드 영역에 들어갔을 때 앰플리파이어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각각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거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차이점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쪽에 커런트가 상대적으로 모스펫보다 많이 흐른다는 겁니다.
여기 뭐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스펫을 비교를 해보면 좀 상대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왜냐면 모스펫은 절연막이 막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스펫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또 유사한 점은 얼리 이펙트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똑같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컬렉터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컬렉터 커런트가 증가한다고 했죠. 원래는 일정해야 되는데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얼리 이펙트를 한다고 했고, 모스펫에서도 드레인 전압이 증가할수록 드레인 커런트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하지 않고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고, 이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사한 전류 전압 특성을 보인다고 했고, 자, 차이점은 모스펫은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회로 설계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널 길이를 길게 하면 이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했죠. 짧게 하면 이 효과가 더 커진다고 했고요. 하지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이거를 조절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메커니즘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PN 접합에서 포워드 영역으로 동작했을 때 커런트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디퓨전 커런트가 도미넌트한 거고요. 모스펫의 경우에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도미넌트하죠. 이렇게 드리프트 커런트가 도미넌트한 이유는 핀치오프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핀치오프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드리프트 커런트가 도미넌트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볼테이지 디펜던트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죠. 즉 게이트 전압을 조절해서 채널의 저항을 조절해서 커런트량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지금 오로지 컬렉터 전압에 의해서만 지금 조절이 되죠. 컬렉터와 이제 베이스 전압 두 가지로 조절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변화가 되지만 문턱 전압이라고 하는 이 VTH가 존재하기 때문에 볼테이지 디펜던트 레지스터로 모델을 해서 동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재가 굉장히 유사한 듯하지만 차이점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회로 기술에서 대부분이 모스펫을 활용해서 회로를 설계합니다. 그 이유는 모스펫이 아까 CMOS라는 기술을 통해서 전력 소모를 굉장히 줄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게이트 커런트가 제로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자를 직접화시켰을 때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서 이 모스펫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2를 배울 때도 아마 대부분 모스펫 기반의 회로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BJT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BJT는 모스펫에 비해서 이런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개인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의존성이 굉장히 모스펫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특성 변화가 작아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할 때는 BJT 소자를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소자를 모두 다 알면 가장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챕터 6의 내용이고요.